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의 1인 가구들은 왜 가난할까? 서울시 1인 가구 빈곤율 62.7%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서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서울 혼자 사는 분들 보고 뭐 힘들게 살아라, 너희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뭔가 안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취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든 이제 타양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뭐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힘들게 산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방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제 연고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물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좋은 데 다니거나 아니면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지방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뭐 사업 같은 거 잘 읽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성공한 사람만 있을까요? 실패한 사람만 있을까? 성공한 사람 있죠. 있는데 소수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이면에는 다수의 실패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나오잖아요. 정말 다수의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들 많을 텐데, 오히려 수도권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자영업 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들, 오히려 억대 빚더미 진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괜히 이제 사업하겠다고 설치다가 이제 빚 잔뜩 져가지고 개인의 생애나 파산 밟으신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이 월등하게 많을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 서울 가가지고 뭐 쫄딱 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망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서울은. 그러니까 같은 자영업을 망해도, 사업을 망해도 지방에서 망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망하는 거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은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이 한 3, 4배 들어요. 어떤 투자 비용이나 창업비가 들어도. 잘 되면 정말 지방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맞아. 근데 안 됐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망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리고 취업 같은 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차피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집에서 뭐 전세 자금 대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월세예요, 월세. 근데 월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월세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살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취하면 나가는 게 많은데 서울이 유독 나가는 게 많아. 아무래도 이제 주거 비용에 따른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일단 다른 지역보다 한 3, 40은 더 드는 것 같아. 거기다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려나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배달 음식 의존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배달 전문점도 없고 주말 되면 문을 닫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잘 안 시켜 먹고.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새벽에도 많이 시켜 먹을 거예요. 왜냐, 24시간 배달 전문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유독 이제 24시간 뭐 중국집이나 치킨집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밤에 배고파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달 뛰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배달콜이 많이 오는 지역, 특히 새벽에 많이 오는 지역, 주말이잖아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에 많이 오는 지역이 1인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어떤 그런 주거 공간, 이제 구축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 이런 곳에 많이 갈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돈을 많이 벌어서 시켜 먹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고만고만 할 겁니다. 고만고만 월급이라는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200에서 한 250 사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돈 벌면서 월세 내고 배달 음식 먹고 쇼핑하고 마시려면 돈 쓰고,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건데.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도 물론 좋은 회사 다니면서 괜찮은 보수를 받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통계 수치도 나와 있지만 상당수의 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이 상당히 뭔가 성장이 안 되는 삶을 삽니다.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집값이 비싸다는 거. 최소한 전세 가려면
한 1억 5천 정도 있어야 돼. 근데 1억 5천 모으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월세 살 거예요? 20년 30년 월세 살까요? 월세는 계속 오를 텐데. 월세가 오른다고 여러분들 보수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 잘 해봐야 돼, 서울 사시는 분들. 지금 내가 서울에 몇 년 살고 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살면서 얼마를 모았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그냥 난 살기만 할 뿐 뭔가 이제 재정적으로 쌓이는 건 없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냥 살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모이는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논리대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수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월세 사는 거 끝날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그 월세 사는 거 지겹잖아요. 솔직히 서울에 그 월세 산 집 중에 주거환경 안 좋은데 널렸잖아. 방음 전혀 안 되고 물을 잘 안 내려가고 위생 안 좋고 공간 좁고 그런 거 허다하잖아요. 나오고 싶죠. 더 좋은 데로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산을 모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탈출합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좁디 좁은 별로 주거환경 좋지도 않은 집에서 살기 싫어도 계속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젊을 때야 뭐 고생하는 거지만 나이 먹어서 그렇게 쭉 살고 싶어요. 나이 먹어서 30 넘어서 40 넘어서까지 나는 이 좁디 좁은 4평 5평짜리 원룸을 벗어날 수 없어. 거기다가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뭔가 직장 그만두거나 아프면 불안해.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지방에 일자리가 없네, 인구가 소멸되네, 이딴 얘기하지 마. 인구는 소멸됐지언정, 인구는 줄어들지언정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방 걱정할 게 아니야. 뭐 지방 인구가 줄어드네,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지방에 가진 것도 없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옥탑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반지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본인부터 걱정해야 되지. 본인부터. 제가 잘 사면 뭘 하지도 않아요. 서울에 뭐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주거환경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쭉 사세요. 잘 살고 있네. 앞으로 열심히 사시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하세요. 건실하게 살기 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무조건 뭐 서울에 살지 마라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서울에 살더라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건가, 괜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건가, 비전이 있는 건가,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세요. 그냥 사는 거 끝내지 마시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고향이면 지방에서 지역구에서 살아라. 난 운 좋게 지방에서 대기업 다녔는데 20년 만에 서울 발령 나서 혼자 서울 올라가서 살아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비싼 물가에 교통에 야습한 인간들 인간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한 1년 다니다가 바로 때려치우고 다시 내려왔는데 진짜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학교 다닐 때 큰 꿈이 있지 않으면 지방에서 자리 잡을 일자리 찾아서 자리 잡고 사세요. 그러면 살만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방이 대기업 다녔다고 하면 이분은 지방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야. 예.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지방의 대기업에서 아마 지방 공장에서 아마 발령받아서 거기서 쭉 다니신 것 같아요. 연고지에 다녔는데 20년 다니니까 아마 진급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이분이. 나이가 차고 진급을 하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 본사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내가 보니까 차장 아니면 부장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진급을 하다 보니까 진급을 하면 순환보직이라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서울로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서울을 안 살아봤으니까 뭐 서울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고 가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서울 인프라가 좋다고 하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일단 뭐 대중교통 좋다고 하지만 이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울 봐봐. 교통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물론 그런 이제 환신 시스템이나 노선은 잘 돼 있어. 그 잘 돼 있다면은 항상 매일같이 사람들을 이제 낑겨타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놀 데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빌런들이 많다는 거죠. 또라이들이 많다는 거죠. 언제 나한테 시비를 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좋게 보시면 안 돼. 이분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때려치우고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직장이 바로 구해지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케이스도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분처럼 이제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자리 잡으면 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뭐 청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습니다. 지방 일자리가 없잖아요. 양질 일자리가 없잖아요 하는데 맞습니다. 양질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렇다고 서울에 양질 일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에 양질 일자리 있긴 한데, 문제는 그 양질 일자리 얻으려면 내가 나름의 어떤 고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지방 사람들 고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 없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 고만고만한 스펙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 일자리 구할 수 있지만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중소기업, 서울의 중소기업도 밥봉이에요. 그 밥봉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일자리가 많죠. 힘을 써야 되는 일자리. 그러니까 뭐 공장 일자리가 많죠. 네. 근데 서울은 공장 일자리가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공장 근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서울을 많이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서울에는 이제 사무직, 이제 오피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피스 일자리가 보수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뭐 지방에서 일자리 잡고 이제 사는 분들은 뭔가 한심하게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난 똑바로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봐야 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 먹고 사는 분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난 솔직히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더 걱정돼. 굉장히 걱정된다니까요. 솔직히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자취하신 분들, 나 달에 얼마씩 모은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어? 한 달에 100만원씩? 서울에서 하면 달에 100만원씩 모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100만원씩 모아도 1억 모으려면 이제 8년이잖아요. 1억 정도 모아야 뭐 전세 같은 거 어디 들어갈 수 있지. 맞잖아요. 언제까지 월세 살 수 없잖아요. 월세 사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잖아요. 거기다 이제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1인 가구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 내가 돈 낭비하는 건 없는지,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지는 않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